미세먼지가 그러네요. 추우면 조금 줄어들었다가 좀 날 좀 풀리면 다시 좀 심해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또 이렇게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충북대 강희태 가정의학과 교수를 전화를 연결해서요. 뭐 어차피 벌어질 일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 이쪽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우리한테? 네, 뭐 당연히 안 좋죠. 네. 뭐 얼마나 안 많이 좋은 안 겁니까? 좋고요. 네, 네, 네. 일단 뭐 그 먼지의 크기, 입자 예. 크기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 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먼지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더 작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미세먼지, 그리고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면 초미세먼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너무 입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폐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전신 순환을 돌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도 악화가 될 뿐만 아니라 뭐 심내 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뭐 그리고 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날이 보통 흐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외출을 뭐 안 할 수도 없고요. 미세먼지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네. 개인 입장에서 유일한 그 어떤 대처법이라는 게 마스크인데 네네. 요즘에 그 마스크가 효과가 있네 없냐고 논란이 좀 있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네. 일단은 그 마스크 종류에 따라 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스크가 즉 그 필터링을 여과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에는 이제 KF 즉 코리아 필터라는 개념을 좀 쓰고 있고요. KF 80은 입자를 80% 정도 차단해서 황사, 미세먼지 같은 그런 입자성 유해 물질들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일반적인 마스크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KF94, 99 정도의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평균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경우 94%, 또 99%를 차단한다라고 해서 KF94, 99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자성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뭐 그 생물학적 그 유해 물질들 있죠. 뭐 신종플루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들 같은 감염도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서 호흡기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착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 즉 이제 코 위쪽까지 잘 밀착시키고 턱 아래쪽까지 잘 밀착시켜서 이 외부 물질들이 이제 마스크와 얼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밀착시켜야 되는데요. 대부분 마스크들이 코 위쪽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와이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 윗등을 살짝 눌러서 얼굴과 잘 밀착시키는 이런 착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좀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주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그렇죠. 흡수되지만 손에도 묻어 있고 옷에도 이렇게 묻어 있을 그렇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축적되어 있다가 이렇게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외출 후에는 당연히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외투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먼지를 좀 털어서 그렇죠. 예. 보관하시고, 네네. 또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세탁기에 넣어서 뭐 세탁을 해서 입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거는 실내에 있을 때인데요. 요즘에 뭐 공기청정기들 집에서 많이 설치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네네. 분들은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해도 환기를 좀 시켜야 된다 하루에 몇 차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네네네. 안 좋은데 환기하게 되면 바깥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얼마나 이제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집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있죠.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당연히 환기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보다 외부 공기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환기를 시켜 주는 것보다는 좀 문을 좀 닫고 차폐를 시킨 다음에 에어 필터 같은 거,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좀 그 공기를 좀 정화시켜 주는 게 좋은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집안의 미세먼지도 좀 줄고 그리고 혈액 내에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농도도 더 낮아졌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우리가 음식 같은 걸로 어차피 이제 흡입이 되는 이런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덜어낸다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삼겹살 이런 거 예를 들면요. 네네. 지금 뭐 옛날에 그 광부들이 많이 이렇게 삼겹살 먹고 뭐 먼지를 좀 밀어낸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사실 삼겹살 자체가 이제 뭐 미세먼지를 닦아낸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증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리고 또 따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더 좋다 이런 음식들이 더 있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한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 좀 깨끗이 물에 씻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구강 점막 같은 게 말라면 또 호흡기 감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구강 점막이나 비강 점막 이런 것들을 좀 촉촉하게 습기를 유지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원대 강희택 가정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